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차이나타운, 그랜트 애비뉴 뒷골목. 1965년 10월 23일 토요일 밤 자정 30분, 안개가 태평양에서 밀려와 골목을 뒤덮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10월의 밤 기온은 섭씨 10도, 습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3층짜리 낡은 벽돌 건물 2층, 이곳은 통탕의 비공식 모임 장소였다. 중국계 이민자 커뮤니티의 전통 조직, 외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그날 밤 그 방 안에는 12명의 남자가 모여 있었다. 40대에서 70대까지 모두 중국 전통 무술의 고수들. 방 안의 공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그들은 한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브루스리가 윙춘을 비중국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문제. 전통적으로 중국 무술은 혈통과 사제 관계로만 전수되었다. 하지만 브루스리는 오클랜드에 학교를 열고 미국인, 유럽인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통적인 형식과 의식을 무시하고 실전에만 집중했다. 차이나타운의 원로들은 이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몇 주 동안 비공식 회의가 이어졌고 결국 결정이 내려졌다. 브루스 리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월 23일 토요일 밤 자정 이후에 만납시다. 브루스 리는 초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거절하면 겁쟁이로 낙인 찍힐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그 건물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면바지와 면셔츠를 입고 있었다. 무술복이 아니었다. 겸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가방도 장비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몸과 기술만.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다. 복도 끝 문 앞에서 그는 심호흡을 3번 했다. 그리고 노크했다. 문이 열렸다. 약 15m, x 10m 크기의 빈 방, 오래된 나무 바닥, 벽에는 우대, 준시종다오 같은 서예가 걸려 있었다. 방 구석 재단에서 향 연기가 올라갔다. 12명의 남자들이 방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브루스 리를 조용히 지켜봤다. 방 중앙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60대 초반, 마른 체격이었지만 완벽한 균형이 있었다. 회색 태극권 수련복, 회색 머리, 깊은 주름, 그러나 맑고 예리한 눈. 전해지는 배에 따르면 이 남자는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존경받는 태극권 사부 중 한 명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를 장사부라고만 불렀다고 증언한다. 장사부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방 전체에 울렸다. 그는 광동어로 말했고 통역이 영어로 옮겼다. 브루스 리,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브루스 리는 전통적인 폭언례로 인사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님. 당신은 우리 전통을 외부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무술은 인종이나 혈통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효과적인 기술은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방 안에 다른 무술가들이 웅성거렸다. 일부는 고개를 저었다. 장사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신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신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브루스 리가 예상했던 순간, 시험. 저는 당신과 시범을 하고 싶습니다. 장사부가 말했다. 1분. 만약 당신이 1분 안에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은 학교를 닫고 비중국인들을 가르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이것은 공정한 조건처럼 들렸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60세의 태극권 대가를 1분 안에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태극권의 핵심은 뿌리내림, 중심, 그리고 상대의 힘을 흡수하는 것이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와 균형의 예술.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다. 브루스 리가 말했다. 조건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사부님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사부님이 저를 공격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피하고 방어할 것입니다. 1분 동안 사부님이 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면 제가 증명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 안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이것은 완전히 역전된 도전이었다. 브루스 리는 자신이 더 어렵고 위험한 입장을 선택한 것이다.
공격하지 않고 오직 방어만으로 태극권 대가를 상대한다는 것. 장사부는 몇 초 동안 브루스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방 중앙이 비워졌다. 관찰자들이 벽 쪽으로 물러났다. 브루스리와 장사부가 서로 마주섰다. 약 3미터 거리. 둘 다 자세를 취했다. 장사부는 전통적인 태극권 준비 자세를 취했다. 발은 어깨 너비, 무릎은 약간 구부러지고 손은 가슴 높이에서 부드럽게 떠 있었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깊었다. 그의 시선은 브루스리의 중심을 향했다. 브루스리는 윙춘의 기본 자세를 취했다. 발은 안쪽을 향하고 체중은 중앙에 집중되고 손은 중앙선을 보호하며 준비되어 있었다. 그의 호흡도 조용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방 구석에 있던 한 남자가 회중시계를 꺼냈다. 시작합니다. 그가 말했다. 장사부가 움직였다. 서두르지 않았다. 부드럽게 앞으로 걸어가며 손이 나아갔다. 태극권의 안한. 손바닥이 브루스리의 가슴을 향했다. 브루스리는 몸을 약간 돌렸다. 각도를 바꿨다. 밀어내는 힘이 옆으로 흘렀다. 장사부는 즉시 전환했다. 롱레. 당기는 움직임. 브루스리의 팔이 반응했다. 윙춘의 탄소. 접촉하자마자 각도를 바꿔 잡기를 미끄러지게 했다. 15초가 지났다. 장사부는 리듬을 바꿨다. 더 빠르게. 원형 움직임. 계속되는 흐름. 지지. 레리에. 주조. 카오. 고. 태극권의 8가지 기본 에너지. 브루스리는 각 움직임에 반응했다. 막지 않았다. 흡수했다. 재지향했다. 그의 발은 끊임없이 각도를 조정했다. 윙춘의 치사오 치쇼. 붙어있지만 저항하지 않는다. 30초가 지났다. 관찰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이것은 그들이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시합이었다. 폭력도 큰 움직임도 없었다. 그저 두 사람이 끊임없이 미세하게 조정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춤 같았지만 춤이 아니었다. 이것은 극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 충돌이었다. 장사부는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도는 인상적이었다. 그는 낮은 쓸기차기를 시도했다. 그리고 즉시 높은 손 공격으로 전환했다. 위와 아래를 동시에 공격하는 전략. 브루스리는 뛰어오르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구부려 차기가 그의 다리 아래로 지나가게 했다. 동시에 그의 손은 위에서 오는 공격을 빌소비아우쇼로 재지향했다. 45초가 지났다. 그리고 그때 목격자들이 나중에 가장 소름 돋았다고 말한 순간이 왔다. 장사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눈에 뭔가 다른 것이 나타났다. 인식, 이해, 그는 깨닫고 있었다. 이 젊은 남자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로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다. 50초. 장사부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의 가장 강력한 기법, 태극권의 발경 파칭. 축적된 내부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기술. 그의 손바닥이 브루스리의 중심을 향해 나아갔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연결된다면 내부 장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기법이었다. 브루스리의 반응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의 오른손이 장사부의 손목을 만났다. 막지 않았다. 단지 접촉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손목을 통해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느꼈다. 그는 그의 몸을 약간만 돌렸다. 2cm, 많아야 3cm. 발경의 에너지가 그의 옆으로 지나갔다. 브루스리의 왼손이 장사부의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렸다. 밀지 않았다. 당기지 않았다. 단지 거기에 있었다. 55초, 56초, 57초. 장사부가 멈췄다.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의 손을 내렸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경의를 표하는 미소. 멈춰. 그가 조용히 말했다. 충분합니다. 시간을 재던 남자가 시계를 봤다. 58초입니다. 장사부는 브루스 리에게 걸어갔다. 그는 전통적인 폭권례를 했다. 깊고 진심 어린 인사.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무엇을 이해하셨습니까, 사부님? 브루스 리가 물었다.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형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인에게 우리의 비밀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국경이나 혈통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장사부는 방 안의 다른 무술가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 젊은이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잊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술은 전통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호흡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학교를 닫으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 안이 조용했다. 몇몇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장사부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브루스 리는 다시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당신의 기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부가 대답했다. 모임은 끝났다. 한 명씩 무술가들이 방을 떠났다. 몇몇은 브루스리와 악수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장사부와 브루스리만 남았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부가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부님. 브루스리는 건물을 나와 안개 낀 차이나타운 거리로 걸어갔다. 시간은 새벽 1시 30분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싸우지 않았다. 그는 승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존경. 그날 밤 그 방에 있었던 12명의 남자들은 평생 동안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공식 기록은 없다. 신문 기사도 없다. 사진도 없다. 하지만 차이나타운의 오래된 무술학교에서는 여전히 이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진다고 한다. 58초. 한 번도 공격하지 않고 단지 이해하고 적응하고 존중함으로써 브루스 리는 그날 밤 무술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힘의 과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스승은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1965년 10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58초의 순간, 그리고 평생 지속된 존경.